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 양성 전문가 텐베거 전문가 이토마토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최병훈 전문가는 이토마토 증권방송 토마토TV에서 최병훈 전문가 롱숏 미국 투자클럽과 최병훈 전문가 국내 투자클럽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죠. 다들 뭐 주식 하시는 분 엄청 걱정이 많으실 텐데, 미국 대폭락. 이렇게 폭락한 적은 뭐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망하는가? 우리는 미국이 망하면 살아남을 국가는 없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누가 좋고 누가 그래 따질 것도 없어요. 2022년도 글로벌이 전체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코로나 때 돈을 글로벌이 엄청 풀었잖아요. 그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세계가 전부 다 빠졌어요.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70% 빠지고 우리 주식도 뭐 다 빠지고 그랬죠.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었고요. 지금은 미국 자체만 봤을 때, 미국 자체만 망했을 때는 2008년도죠. 금융위기 때. 이때 미국의 은행이 망한 거죠. 실제로는. 발권 국가가 망할 수는 없죠. 미국은 결제 달러면서 달러가 결제통하고 발권 국가에 돈을 찍어내면 되잖아요. 제로화 시키고.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이 망한다 그래서 세계가 다 미국이 망하니까 살아남는 기업은 국가는 없고 기업도 없다. 그래서 전부 다 폭락했습니다. 그때 2008년도 주식 사서 한 1년만 갖고 있었으면 대박이죠. 만약 2008년도 가을에 대폭락할 때 계속 빠지다 마지막 폭락할 때 그때 샀으면 뭐 10배는 기본 먹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항상 위기 때 살 수는 없는 거죠.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난세에 영웅이 탄생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 말해서 진리죠, 진리. 난세되면 누가 영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난세를 극복하게 하는 그 사람이나 국가가 있는 거죠. 어려워져야만 진짜를 알 수 있다. 그건 비슷하죠. 자, 그러면 지금이 미국이 폭락을 했으니까 그럼 미국이 폭락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폭락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폭락하고 났을 때 말이에요. 나중에 1년이 지나고 폭락해서 세계가 다 폭락했으면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우리나라도 다 폭락해서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그럼 올라가면 여기서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오를까요? 미국이고 중국이고 우리나라다. 누구야, 그죠? 그럼 미국이 제일 많이 오르죠. 미국 때문에 같이 폭락했다가 그럼 올 미국이 살아남으면 다시 올라가면 미국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위기 때 뭐예요? 망할 때 미국이 대폭락해서 망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 주식 사면 안 돼.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정답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크게 보면 망한 적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짧게 뭐 1년 정도 이렇게 1년 정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수익률이 엄청 나쁘지만 뭐 한 3년만 이렇게 봐도 다 올라갑니다. 미국이 대폭락할 때 15번, 이번에 16번째인데 15번 폭락하고 나서 13번이나 1년 만에 다 회복하고 올라갔습니다. 20년 전에 미국 주식을 펀드를 가입했으면 기본 10배는 기본 나 있습니다.
30대 20년 전에 35세가 지금 뭐 60세다 25년 뒤에. 그 미국에 있는 직장인은 35세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우리나라에서 35세 직장 생활했으면 지금 미국에 있는 퇴직할 때 이 퇴직 보험하고 요런 게 개인적으로 펀드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10배 나 있습니다. 퇴직금 엄청나게 기업 퇴직연금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35세에 한 달에 50만원 펀드를 가입했어요. 우리나라 35세에 50만원 펀드를 가입했어요. 그럼 우리나라 펀드에 가입해 우리나라 주식만 했기 때문에 거의 25년도 전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별로 재미가 없고 미국은 10배씩 기본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위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겠지만 2000년도 25년 전이잖아요. 자, 2000년도 최고가의 주식을 샀어요. 자, 5,000포인트잖아요. 5,000포인트인데 최고가 5,000포인트에 나스닥이 2만이잖아요. 4, 5, 20, 4배가 올랐죠. 99년도 말 2000년 최고가 기준으로. 최고가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한국 코스피예요. 2000년도 최고로 보면 최고가가 1000포인트잖아요. 1060. 지금 2500이에요. 1.5배밖에 안 올랐죠. 미국은 4배 오르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는 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올라오긴 올랐어요. 그죠? 1.5배 올랐으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25년 동안 평균 가격 얼마 여기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만 여기 와서 그 가격에서 2000포인트 20%밖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100% 올라오고요. 여기 20% 10년 동안 내가 만약에 1년에 600만원 가입했으면 펀드에 50만원씩 한 달에 600만 했으면 10년 동안 얼마예요? 6천만원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지수가 더블 갔으니까 평균적으로 100% 나지 않아도 50%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50%니까 그럼 50% 수익이에요. 그럼 9천만원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15년 동안 했는데 20%밖에 안 왔으니까 거의 10% 먹었어요. 그죠? 그러면 15년에 얼마에 9천만원 내 펀드에 가입했어요. 그럼 얼마에 15%? 1억이죠? 1억 5백만원. 총 합성 1억 9천이에요. 뭐 잘했다치 2억밖에 안 됩니다. 얼마 넣었어요? 1억 5천 넣어서 2억밖에 안 돼요. 지금 지수로 기준을 하면 당연히 벤처마켓 기준 지수니까. 자, 그러면 미국 주식 보겠습니다. 나스닥 종합 여기잖아. 그죠? 자,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년 동안 빠져 있었죠. 나스닥이 10년간 빠져 있어요. 평균 단가 얼마요? 1100에서 5000이니까 2500이죠. 4000이니까 3000이죠. 10년 동안 3000포인트예요. 3000포인트예요. 그럼 2만 포인트 얼마예요? 7배죠. 그러면 50만씩 10년 넣었으면 6천만, 6천만 7배 얼마예요? 7배니까 평균적으로 3.5배인데 이거 3배라 치면 6천만원 넣은 게 3배면 얼마야? 1억 8천, 2억 정도 되죠. 3.5배면 2억이에요. 2억이 됐습니다. 정확히 하면. 그 다음에 또 15년 동안 넣었잖아요. 자, 3000포인트에서 7배 가면서 그러면 3배잖아요. 15년 동안. 그러면 9천만 넣어서 평균 단가가 3배밖에 못 먹었어요. 그럼 3배면 1.5배밖에 못 넣었잖아요. 그죠? 1.7배. 그러면 얼마에 9천만이 2억 5천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5억이죠. 4억 5천 5억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까 얼마나 그죠? 2억밖에 안 되는데 따져보더라도 그죠? 여기서 실제 여기는 3배가 아니지. 여기는 3,377배잖아 그죠? 6천만 7배 60, 42 4억 2천하고 플러스 2억 6억 2천이네 그죠? 여기는 10년 동안 뭐 내려가서 계속 여기서 바닥에서 거뒀잖아. 거두고 나서 10년 뒤에 여기 가입한 것은 6천만 원이 7배 올랐잖아. 64억 2천이네. 여기는 7배 3.5배고 평균 9천에 39, 27 3억이네 그죠? 얼마예요? (7억이네) 7억 그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이렇게 평균 맞다. 그런데 이거보다 지수보다 많이 오른 게 뭐예요? 초대형주들은 시가총액 높은 거잖아요. 전부 다 이런 것은 최소한 10배는 올라간 거예요. 10배는 기본 올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로만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더라도 25년 전에는 24년 전에 주가가 26달러예요. 206 거의 25 평균적으로 보면 1, 2, 3, 4, 5, 6년 동안 20달러 때 있었어요. 지금도 3 그러니까 정확히 지수랑 비슷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27, 24 7배 8배 그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애플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애플은 옛날에 뭐 2008년부터 시가총액 높았으니까 보세요. 1, 2, 3, 4, 5, 6, 7, 9 10년 동안 여기가 25달러 평균적으로 25달러에 평균 하면 8달러예요. 한 27달러 치고 225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수가 7배 올랐으니까 15배 올란 거예요. 그죠? 그러면 6천만 가입한 게 50만씩 15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러니까 내가 35살에 미국의 직장인은 한 달에 50만 원 계속 펀드 가입해서 넣고 우리나라 투자자는 50만 펀드 넣으면 거의 100% 수익이 안 났어요. 펀드를 운영을 더 못했으니까 150%지만 실제로는 지수는 근데 그만큼 지수만큼도 못 낸 게 대다수니까 2000년도 바이코리아 펀드 할 때 다 망했잖아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가 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1등 국가고 지금도 이 무역 분쟁 엄청나게 하잖아요. 미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엄청 나쁜 놈 테슬라 CEO하고 그다음에 트럼프하고 해서 짜더니 뭐 하더니 이 나라를 이상하게 만드네. 그 미국 내에서도 담요하고 난리죠. 근데 지금은 그러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관세 부과를 상호 관세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뭐 관세를 해야 미국이 우리도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전부 다 관세를 막 해서 25% 받으면 자기들도 상호관세 25% 하면 우리가 25% 기존에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죠? 없는데 미국은 25% 하면 상호관세 일방적인 관세죠. 일방적 관세를 때린 거잖아요. 보편적 관세 모든 국가 10%는 주고 부여하고 모든 거 미국하고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하는 관세 그죠. 상호 관세라는 뜻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기자들이 받아 써서 그렇지만 실제로 상호 관세는 아니고 미국 일방적으로 하는 관세죠. 자,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일방적인 관세를 해서 미국 주식이 이렇게 폭락하게 만들까? 지금 이렇게 하루에 나스닥 종합주가 5% 빠지고 어저께 하루 전에 6% 지금 11% 12%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 2만 달러에서 지금 15,000 제가 계속 15,000달러는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땅선까지는 최소한 여기서도 계속 그러잖아요. 18,000에 있을 때 15,000은 기본 가야 된다. 땅선이죠. 여기에 땅선 찍어요. 일반적으로 14,500이잖아요. 지금 15,500이죠. 아직 100포인트 남았어요. 하루에 960 1000포인트 14,000 1000포인트 남았어요. 하루에 5% 하루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평선이 있죠. 여기에 월봉입니다. 월봉으로 이평선이 무너진 적 없죠. 종가 기준으로는. 왜 그럴까요? 옛날부터 미국 주식은 큰 흐름을 일단 이해를 해야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알고 있는 거랑
알고 있지 않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2000년도 IT 버블이 있으면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286 컴퓨터가 모든 인간 일을 대체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죠. 25년 뒤에 대체해 줬잖아요. 지금 대체해 주고 있죠. 휴머노이드 나오고. 그러니까 대체해 준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래서 IT 버블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지금 AI가 모든 걸 대체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IT가 모든 걸 대체해 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만히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빠졌는데 수급이 다 깨졌다가 120이 펀더멘트 왜 깨졌을까? 이게 대체해 주지 않았잖아요. 컴퓨터가 사람의 타자를 바꿔주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대체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20이 깨졌어요. 그래야 바닥이 나온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맞출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분이 과거에 이렇게 많이 구닥다리 같은 오래된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 말하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 월가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AI 혁명 시대가 온다는 것도 모르고 엔비디아 고평가됐다고, 테슬라도 고평가됐다고, 테슬라가 목표가를 제품은 130 달러 목표가를 해놓고 목표가 주가가 488이 가도 계속 요거 안 굽히다 최근 들어 목표가 또 120달러 낮췄어요. 요렇게 똥꼬집이 이렇게 심한, 이것은 전문가도 아니에요. 분석 애널리스트조차도 되지 않아요. 130달러에서 200달러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다시 목표가를 높여야 되는 거죠. 400달러나 500달러로. 그런 거 지금은 무역전쟁 때문에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몰라요. 그죠? 자기 목표가보다 4배나 이상 갔는데 자기가 아직 내려올 거라 계속 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똥급이죠. 내려올 수도 있죠. 그죠? 물론 주식은.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내가 맞췄지 않나. 맞추기 못 맞춰요. 봐봐요. 에코프로 BM이에요. 기관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서도. 목표가 외국인들이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여기 왔을 때. 여기 살 때, 여기 올라왔을 때 목표가 12만 원이에요. 계속 12만 에코프로 BM. 여기 왔을 때 계속 12만 원, 12만 돌파하고 하니까 그래도 12만 원이에요. 계속. 기관들도 막 그러다 나중에 기관들 막 올렸어, 목표가. 내려오니까 또 목표가, 이제 많이 빠졌대요. 목표가 안 낮춰요. 그죠? 이제 막 낮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외국계에서도 에코프로 12만 목표가 지금 맞췄잖아요? 맞췄죠? 맞추는 게 아니지, 그지? 여기서 했으면 어느 정도 목표가를 여기서 틀렸다 생각하고 높여놨다가 다시 오팡이 나빠져 여기서부터는 낮추는 거, 여기서는 12만 원 간다 하면 이 사람이 정확히 맞춘 거죠. 동방사 주장은 계속 그랬죠. 저는 양극재는 2016년도 17년도부터 아카데미 할 때 100배 텐베거 투자 비법 2017년도 2018년도 텐베거 투자 비법에 호텔 아카데미도 2017년까지 낸 17년도에 난 100배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2017년 10배는 무조건 간다. 시작점에서 주식은. 근데 17년도 그러니까 진짜 10배 갔어요. 17년도 18년도까지 모든 주식이. 근데 2018년도 이제는 시작점 100배는 간다. 그 100배 가는 주식이 5개 중에 내가 추천도 5개 중에 여기서 한 2개나 3개는 나올 거다. 나왔죠?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100배 이상 갔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저는 음극재는 지금도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 보세요. 비난하려고 계속하면 저는 보세요. 한번 어쩐지 아카데미 했으니까 다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 5종목이 총 8종목이에요. 항상 8종목 정도 추천했습니다. 2탄, 1탄, 2탄, 3탄. 그리고 1탄부터 7탄, 6탄, 2023년도까지는 요 하나, 둘, 셋, 요건 3개는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네, 6개, 7개. 요 7개는 23년도, 22년도 아카데미까지는 항상 매년 한 번 합니다. 8월 달에. 아카데미 7월 달, 8월 달 하잖아요. 올해도 합니다. 올해는 8탄인가 합니다. 7탄인가 8탄인가 하는데. 그러면 요때는 100배 가는 주식을 10배 간다 그랬습니다. 10배 간다는 주식이고요. 요거는 76만 5천 원.
요거는 5만 8천 원. 17년도, 16년도는 무조건. 에코프로는 10원이니까 7천 원, 7만 원, 만 원. 뭐. 원래는 3,500원이면 4천짜리니까 4만 5만 원 간다 그랬고요. 요거 포스코 푸치하면 만원 된 거 시작했나? 8천씩 가니까 10배면 8만이잖아요. 근데 요때는 그래서 요때는 추천도 안 했습니다. 요새 요런 주식들은 요것만 이렇게 하고 2018년도인데 추가로 넣었으면 전기차가 오니까. 그리고 2010 테슬라가 흑자 전환하면 전기차 대중화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의 이대로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조인간 시대 아카데미 하면 종목이 몇 개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갈 때도 당연히 20만원대 가고 10만원대 간다 그랬잖아요. 10만원대는. 그거 이제는 여기 10만원 있을 때는 내가 10만원 깨진다 분명히 이야기 막 하잖아. 그죠? 당연히 10만원 깨진다고 수탁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스코 푸치엠도 당연히 10만원대 간다. 12만원이잖아. 10만원대 가지 당연히.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도 반타작 때도 고점이 올해 27년도 26년도 27년도 기준으로 적정 주가에 지금이 포스코 에코프로도 27년도 기록은 적정 주가일까? 그러니까 그러면 27년도 주가가 지금부터 28년도 실적이 지금부터 반영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이 시간이 걸려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한 주식은 팔지 않아야 될 게 있고 팔아야 될 주식이 있으면 2차전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그룹 올라왔죠. 여기 어제는. 단순히 수급의 문제로 올라온 거죠. 이런 게. 외국인 사야만 올라오는 거잖아요. 공매도 한매수 한다든지. 샀잖아. 23만 주. 여기 샀잖아요. 그죠? 이거 전부 다 매매잖아요. 참고로 보시면 금융투자잖아요. 전부 다 여기는 국가기관 단체 우체국이고 추세적으로 연기금의 장기 투자자가 산 게 아니라 공매도나 매도 세력이나 이런 게 한 거죠. 기본적으로 사모는 아직도 공매도를 치고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어제 친 거 5% 수익 나면 어제 쳤으면 매도 쳤잖아요. 여기에 치서면 실제 또 사면 조금밖에 안 했죠. 어제 여기 얼마예요? 130만, 150만 주인데 20만 주. 또 매도 치면 또 내려가요. 그죠? 사고 판 매매에 의해서 그런 거지. 이거 펀더멘털로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도 이제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 뭐 이수 스페셜티 이런 것은 전고체 배터리 수혜 주잖아요. 차세대 배터리니까 이런 것은 내려가 안 내려가 그냥 보유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뭐 아직도 50% 와 있잖아요. 이것도 저점 안 깼고.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 또 같이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폭락했을 때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다면 내가 전부 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이렇게 손해 나 있을까요? 소형주나 대형주나 전부 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차트가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돈은 위기가 이렇게 봤을 2008년도라든지 IMF 때 97년도 98 위기가 봤을 때 전부 다 주식 빠져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20종목이 있다면 내가 20종목을 갖고 있다면 20종목 다 빠져요. 거기 덜 빠지고 적게 빠지고 많이 빠지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빠져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똑같습니다. 위기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마이너스 30% 빠졌고 8만원 사서 5만원이고 30% 빠졌고 포스코 홀딩스는 30만원 샀는데 지금 10% 빠졌고 최근에 사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 SDI는 45만 사서 42만 사서 아니다 40만 사서 지금 마이너스 50% 빠졌고 뭐 소형주 뭐 A 로봇을 사서 지금 10% 마이너스고 이렇게 주식이 여러 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어떤 투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동안 돈도 벌어본 적도 없는데 사가지고 물렸어요. 2020년도 이후 주식해서. 돈은 결국 매매해서 손절을 했어요. 사고 팔고 매매해서 보니까 손절해서 지금 마이너스예요. 손절을 안 하고 평가 금액으로 마이너스는 좀 달라요. 그죠? 근데 2차전지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지금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1년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나는 전량 담배도 하고 딱 한 종목으로 몰로 들어가겠다. 이 정도면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차트도 모르고 재무제표도 분석 모두 주식 잘 몰라요. 그러면 결단을 내릴 때 내려야 되죠. 이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중에서 앞으로 위대한 기업도 끊임없이 실적도 좋아질 걸로 보이고 산업이 성장하고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주식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절반이라도. 그러면 그런 거죠. 자, 미국 주식이, 자, 미국하고 한국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어저께 한국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국 주식이 좋네. 미국 주식은 더 빠졌으니까 봐봐라. 내가 에코프로 바닥에 이렇게 짰냐, 사가지고 8% 왔는데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맞긴 뭘 맞아요. 지금까지 사라고 그래 놓고 맨날 바닥에 이렇게 짰잖아요. 여기서 빠지면 여기서 바닥이라, 이제 또 바닥이라 그러고요. 10년 또 반타이가 또 여기 또 바닥이에요. 그죠? 바닥이에요. 봐라. 맨날 좋다고 그러지 않았나. 50만원 여기 있어서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금방 100만원 간다 그래서 포스콜드도 마찬가지 50만 100만원 간다 200만 간다 그러고 빠졌어요. 그죠? 이런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막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거. 전문가들은 이야기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보시면 2026년도 실적 기준 PER이 얼마예요? 99배잖아요. PER도 모르면 주식하지 말아야 되죠. PER이 99배예요. 80배 무조건 빠져요. 40배요. 아직도 고평가요. 이때도 봐요. 영업이익 기준은 마찬가지고 아직 이게 불투명합니다. 적자가 계속 날지. 공급 가행이 27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수요는 요만큼인데 공급은 확대돼서 지금 이렇게 더 확대되고 있어서 공급이 더 늘어나서 이 공급 가행 현상이 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27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만큼 그렇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친환경 쪽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이제 새 정부 하면 뭐 거의 90% 이상 확률로 민주당이 되겠지, 당연히. 뭐 내란을 일으킨 그 당이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나는 내란당으로 국민들 이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거기서 대통령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해도 상관없으면 그것은 본인이 정치적 사상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비합리적으로 주식하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니라 내가 사상이 뭐 보수라도 많이 더 보수가 아니라 극우라도 주식은 완전히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되죠. 진보적인 사고로. 기존의 틀을 다 깨야만 새로운 게 보여요. 나는 맨날 나이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은 LG전자만 사재키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와 이제 삼성전자 엄청나게 좋아 이렇게 빠졌는데 삼성전자 누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삼성전자 지금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전자 좋다고 옛날에 2020년도 그래서 샀잖아요. 사람들이 바보들이죠. 주식을 뭐 삼성전자가 가는 게 시대를 봐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안 가잖아요. 삼성은 물론 장기적으로 또 극복해내면 가겠지, 그죠? 그런데 AI 혁명 시대가 오고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AI 혁명 시대가 22년도에 잠깐 올라왔지만 그 다음 빠졌잖아요. 이 AI 혁명 시대 얘는 주변주가 됐잖아요. AI 혁명, 이 혁명을 혁명 세력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AI 혁명 세력은 누구예요? 오픈 AI,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요거잖아요.
그 여기에 동참을 못했으니까 내가 숱하게 AI 혁명 세력에 동참하지 않으면 거기 가서 AI 혁명 세력에 붙어서 혁명 세력에 가서 밥이라도 해주든지 한밥집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가서 뭘 하더라도 붙어서 다녀야만 돈을 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고를 갖고 있지 않으면 AI 혁명 시대 전부 다 거지가 된다 그랬죠. 산으로 쫓겨가서 나만 혁명 세력 피해서 안 잡히려고 쫓겨가야 되는 거죠.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저도 2차 전지는 장기로 뭐 30년까지 갈 것 같더니 그래도 손해봐요. 손해보잖아요. 뭘 갖고 있어도. 저도 선물로 뭐 10배 이상 벌었어요. 2021년도까지는 SDI로 나왔는데 밑에서부터 한 거. 1년 만에도 저도 선물로 1000만 가지고 막 10억씩 벌지 않은 거죠. 돈을 뺐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이후에는 내려올 때 추세로 이게 80만에서 지금 20만까지 내려왔잖아요. 내려올 때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거. 즉, 시대에 맞지 않아서 안 된 거죠. 근데 이제는 앞으로 또 될 거예요. 왜? 시대에 맞게 앞으로 시대를 또 창조하잖아요. 전고체 시대를 창조합니다. 얘는 또 올라가요, 그죠? 근데 전고체 시대를 창조하지 않는 LG화학이라든지 LG 에너솔루션 이런 거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뭐 반고체 한다 그래요. 또 장깨 부리는 거죠. SDI 27년도에 전고체 한다는데 얘는 반고체 한다 그러고 SK온도 그러면 전부 다 뒤처집니다. 그 전고체 배터리 시대에 아니면 차세대 배터리 시대에. 지금 46파이 배터리도 얘가 올해 3월부터 이미 납품하기 시작했잖아. LG엔소 내년 말에 테슬라에 납품합니다. 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도 전고체 고체전이 한다고요? 아직 샘플도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또다시 또 달라집니다. 그죠? 어쨌든 삼성 SDI는 지금까지 배터리 회사잖아요. 디스플레이에서 배터리 회사니까 얘는 새로운 배터리 늘 만들었잖아요. 어차피 세계 1등이 배터리 회사예요. 소형할 때. 여기서는 IT 공구용 드리랴 이런 거 할 때 세계 1등이고요. 그 다음 핸드폰 시대 왔을 때 핸드폰 갤럭시가 시대가 오면 갤럭시 핸드폰이 또 1등이 됐잖아요. 그 다음 갤럭시 불라고 해서 핸드폰 중국 거서 다른 거 쓰니까 안 됐어요. 그죠? 그거 또 적자 났어요. 그러다 자동차 전지 하니까 이거 LG 에너솔루션이 1등주가 아니라 물론 규모는 제일 크지만 LG 그때는 LG화학이 있었죠. 18년 전에는. 그럼 LG화학을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걸 사야 된다고 해서 그랬죠. 1등주. 근데 다 모든 전문가는 LG화학 사라고 그랬어요. 바보들입니다. 주식 숫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LG화학은 그 밑에 화학 있고 LG 에너솔루션 있는데 재상장 3강 60만 원 아직도 반타치돼 있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여기 40만에서 LG화학은 한 두세 배밖에 안 올랐어요. 얘는 10배 오를 때 LG화학은 3배 올랐어요. 25만에서 3, 4배밖에 못 올랐잖아. 30만에서. 얘는 7만 6천에서 10배 갔어요. 얘가 1등주죠. 주식이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는 지금 근데 1등주가 이제 LG엔소로 뭐 여러 가지 얘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또 새로운 배터리 시대는 항상 얘가 1등이잖아요. 그럼 또 전고체 차세대 배터리 시대 또 얘가 1등이에요. 완전히 게임 체인저를 또 만들잖아요. 그거 삼성전자를 해서.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부터. 여기서 2016년부터는 삼성전자가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내려왔으니까 이때까지 엄청나게 삼성전자 지금 내려오니까 이게 나쁘다고? 이건 내가 시세를 봐서 그런 거고요. 회사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AI 혁명 시대니까 23년부터는 미국 주식에는 2022년도 대폭락할 때 뭘 사야 돼요? 엔비디아만 사면 돼요. 지금도 그때 당시보다는 9배 올라왔어요. 이제 뭐 나는 이제 위험하다고 지금 팔면 되죠. 그죠? 그래도 2023년도 사면 $50 이하인데 지금도 더블 나와 있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면 2023년도에는 주가가 얼마? $100대 있었어요. 작년 12월만 488 거고. 이런 게 아니죠. 주식이. 그러면 이제는 AI 혁명 시대에서 AI 인프라 구축을 했죠. 인프라 구축. 먼저 인프라 구축해야 뭐 기반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집 지으면 기반 공사를 하듯이 기반 공사입니다. AI 혁명 시대.
그 기반공사 해놓으면 그 다음에 위에다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는 거죠. 집 짓으면 그 안에 뭐예요?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 들어간 게 소프트웨어죠, 바로. 그 소프트웨어가 테슬라죠. 전기 자동차 만든 게 하드웨어지만 FSD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인조인간인 옵티머스도 하드웨어예요. 근데 하드웨어 가장 지금 하드웨어 때문에 물론 보다도 로봇 결국은 소프트웨어죠. 자율주행 기능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동차가 자율주행되면 그 다음에 모든 산업을 바꿔요. 드론이 스스로 가서 자율주행해서 전쟁하고 로봇이 스스로 가서 저끼리 전쟁하고 옵니다. 작전 계획 작계에 따라서. 인조인간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끼리 가서 벌써 내가 명령만 주면 다 명령을 이행하고 돌아옵니다. 저 인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만 FSD만 되면 모든 게 또 산업이 바뀌어요. 그 핵심이 테슬라잖아요. 자,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지금 뭐 239 왔어요. 잠깐 지금 200, 500 올라갔다가 반타작 됐잖아요. 아직도 높은가요? 작년 9월 달에 220달러였어요. 제가 인조인간 시대 모든 건 작년 3월 2탄 할 때 이거 160달러였어요. 작년 6월 말에 AI 혁명 시대 할 때 작년 3월, 4월, 5월, 6월까지 아카데미엄은 1등주로 항상 테슬라 집중 투자줬습니다. 엔비디아를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때보다 3배 갔다가 2배, 3배는 거의 갔죠. 200달러 사도 6월 달에 400달러 이상 갔으니까 1년도 안 걸려서 다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또 나쁘다 그러죠. 그건 테슬라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도 회사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지 않나. 6월달에 FSD를 하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 FSD가 이제 시작되는 거다. 믿고 가시라. 팔지 말고. 위기 극복은 위기는 다 똑같이 와요. 누구 주식은 다 빠져요. 그죠? 그런데 그 위대한 기업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또 기회가 돼요. 22년도 이게 70% 빠지고 22년도 1년 해도록 21년도 고점 대비 이거는 마이너스 70% 빠지고 이건 마이너스 35% 빠지고 이거는 또 마이너스 75% 빠지고 요거 마이너스 70% 빠지고 다 빠졌어요. 그죠? 우리나라 주식 마찬가지. 근데 그러면 AI 혁명 시대 뭘 사야 돼요? 다 손절하고서라도 요걸 샀으면 대박이 터졌죠. 큰 부자가 됐겠죠? 회복하고도 22년도 23년도면 1년 반 만에 10배가 갔잖아요. 12배, 13배인데. 그냥 대충 사도 10배, 15달러에 사도 150, 10배는 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지금은 인프라 구축, 반도체를 사면 안 되는 거죠. AI 반도체도. 이미 인프라 구축하고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걸 사면 안 되고, 뭘 사야 돼요? 인프라 구축 다음 단계 주식을 위기가 왔을 때 사야 되니까. 그러면 위기가 왔을 때 뭘 사야 돼요? 지금 테슬라를 사야 되죠. 다른 거 다 손절을 해서라도 테슬라 산 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한국 주식이 무슨 한국 주식이에요. 물론 저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 클럽도 운영하니까 미국 투자 클럽은 기본적으로 30에서 최대 50%가 전체 내 자산 중에 최대 30, 50%가 국내 주식하고 나머지 70에서 최소 미국 주식은 최소 50%에서 70%까지 미국 주식 하라 그러죠. 한국 주식도 해요. 그건 한국 주식은 전부 다 장기 투자가 없습니다. 단기와 중기 투자예요. 1년 안에 다 팔아야 돼요. 팔 거예요. 저도. 장기로 가지 않아요. 국내 주식은. 올라가면 다 팔아요. 어떤 주식이든지. 미국 주식은 장기이기 때문에 실패 없는 1등주기면 사기만 사는 거예요. 팔아먹을 생각조차 안 됩니다. 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이것도 내려오면 94달러 왔잖아요. 이제는 150달러에서 내려오면 얼마에? 150달러에 50%면 75달러죠. 60%는 얼마예요? 4, 50, 4, 50, 60달러 대자. 이게 70달러 깨지면 그냥 75달러 오면 사놓은 무조건 100%가 보장되잖아요. 1, 2년 걸리더라도. 얘도 지금 사면 100%가 보장돼도 240에서 차고 480, 100%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보면 다룰 수 있지만 주식을 늘 도박처럼 하니까 1년, 2년이니까 한 10년 여유 자금으로 10년 이상의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단 100만이라도 여유 자금으로
이렇게 대폭락하고 남들이 악소리는 죽을 때 내 거도 다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어디서 돈 백만이나 구해서 대폭락할 때, 자,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까? 그럼 그 세상에 대한 10년 뒤에 지금 돈 백만이라도 1, 200 어디서 구해서라도, 어디서 빌려서라도 은행에서 대출로 주식으로 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식 계좌 있으면 주식으로 빌려서 그 신용거래라든 스탁론 담보대출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대매입을 당하기 때문에 더 빠지면 아직 바닥이 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은행에 적금 든 거라든지 은행 예금 든 거, 그것도 1년 이상의 여유자금들 적금 예금 지금 찾았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보험 약관 있어요. 네, 보험이 1,000만 원 그정도라는 약관 대출 한 500만 된다면 그 중에 한 100만 원만 찾아서라도 이제 대폭락할 때 사놓으면 10배가 보장됩니다. 테슬라 지금 사도 200에 2,000달러는 기본 가니까 언제까지? 29년도까지 5년 동안 안에 최소 5년 동안 27년도까지 1,000달러는 무조건 가니까 27년도가 2년이잖아. 2, 3년. 그럼 4배잖아요. 그러면 250만 구해 샀어요. 그러면 2년 뒤에 3년 1,000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약관 대출에 500만 원 나오는데 250 받아서 샀어요, 그죠? 250만 원. 그러면 1,000만 되면 팔면 돼. 아니면 더블 가면 250, 더블 가서 500 되면 250 팔아서 대출 갚으면 나머지 250 남아 있잖아요. 250 얼마예요? 한 700만 원 벌잖아요. 그걸로 장기 투자해도 되죠. 아니면 뭐 미국 테마주 지금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올해 사는 되죠. 자, 미국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미국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 금방 시장 미국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은 단순하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나라가 너들 한국 놈, 중국 놈, 베트남 놈들 베트남 생산해서 싸니까 우리나라에 다 갖다 팔면서 세금도 별로 낮은 세금 팔아서 우리는 적자를 무지하게 보고 수입을 많이 하니까 수입 많이 하는데 우리가 외국에 파는 것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하잖아요. 수입 많이 하는데 저들이 우리나라 돈 벌고 일본 돈 벌고 중국 돈 벌고 우리나라 경상적자가 엄청나게 심하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세계 리더, 세계 형님 역할을 하면 뭐 왜 해야 돼? 내가 형님 우리도 어려운데 나만 사면 야 너들 똑같이 이건 불공정이야. 너들이 이만큼 우리 집에 우리나라 100만 원치 팔면 나는 너들 나라 거한테 수출을 20밖에 못해. 지금 그렇다는 거죠. 못하면 100만 원 팔면서 세금을 관세를 내놓고 이렇게 하면 이 자체에 있는 거 경쟁력 미국 내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들은 경쟁력 있을까? 미국이 소비국가 세계 1등입니다. 소비에 세계에서 1등 국가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소비가 한 10억 정도 명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80억 인구잖아요. 이 중에 12억이 중국이고요. 14억이 인도예요. 그럼 26억이죠. 25억 중에 소비할 수 있는 인구는 이거 5억 명밖에 안 돼요. 그럼 25억에 5억 명이면 나머지 25억에 5억 명? 10억 명도 안 될 거야, 그죠? 그 요 10억 명 중에 대충 10억 명이라 치면 소비 인구를 말하는 것은 밖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인구를 말하는 거죠. 그럼 미국은 3억 5천 정도 인구 내외에서 거의 3억 정도가 미국에서 밥을 밖에 사 먹을 수 있어요. 즉 소비 인구가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12억 인구 중에 소비 인구가 밖에서 밥 사 먹을 수 있는 정도 소비 인구는 한 3억 정도도 될까 말까예요. 인도도 그보다 안 되고. 자, 그러면 뭐예요? 세계의 3분의 1이 소비 시장 3분의 1이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팔지를 못하면 도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 갖다가 관세를 높여놓으니까 못 팔면 전부 다 다른 나라 국가는 죽음이에요. 유럽도 그렇고. 유럽 시장이 3분의 1 소비. 미국이 3분의 1, 중국과 인도 여기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반도체 중국 수출이 3분의 1이고요. 미국 수출이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 가지고 전부 다 인도부터 다른 나라를 파는 거잖아요. 여러 군데 세계에. 그럼 이제 미국을 시장을 잃었어요. 우리나라 3분의 1 경제가 쪼그라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이 있고요. 중국 시장이 있고 유럽 시장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은 전기 자동차 시장 계약 안 됐고 중국은 지금 중국의 신차의 70% 80% 그리고 이제 중국의 침투율이 전기차 침투율이 자동차 산업 내에서 50%가 초과됐습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아요. 1등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전기 자동차로 가면서 엔진차가 안 시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요 시장을 잃으니까 세계 3분의 1 시장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자국에 있는 공장 2개도 못 돌릴 형편이잖아요. 폐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다시 돌린다고 그래. 뭘로 돌려요? 그럼 뭐 이만큼 중국 시장 잃는 자동차 대수만큼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앞서가 팔았으면 돼. 그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거 잃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무역 전쟁이 미국에 들어가지 해서 미국에 안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위기가 오면 최고의 기회죠. 미국 주식을 사야 될 기회지. 우리나라 뭐 많이 빠진 거 사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구닥다리 같은 생각을 하고 하면 세상에 다시 더 위기가 커지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저는 미국 주식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아요. 단 1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는 뭐 다 팔고 없어요. 145달러까지. 물론 옛날부터 산 사람 3분의 1은 갖고 있었던데 그렇고 맨날 팔았어요. 테슬라도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기존의 회원들은 다 얘기해요. 그죠? 작년 9월 전에부터 오신 분들 이 가격이 없으니까. 아카데미 회원들도 작년 아카데미 회원들 전부 다 200달러 이하예요. 200달러 이하고 500달러 팔 이유 없어요. 아직도 목표가 가지 않았는데 1000달러 이상 가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1000달러 전에는 안 팔더라 절대로 안 뺏기잖아요. 480에 팔아요. 절대로 다른 주식 현금 갖고 있어라. 재매수 싸게 35달러 가면 사준다. 48달러. 그럼 팔았어요. 그죠? 그럼 35달러 이하로 안 내려갔어요. 그럼 계속 못 내려. 그럼 다시 돌파하려고 그죠? 그럼 재매수 했잖아요. 그죠? 안 뺏겨요. 근데 110달러부터는 다르잖아요. 나의 의도로, 장기 투자 의도로 파는 거잖아요. 145달러까지. 110달러 판 거는 여기 테슬라 176달러 이하에 샀는데, 엔비디아 지금 20% 내렸잖아. 110에서. 이건 얼마 올라왔어요? 아직도 70달러, 50% 올라와 있어요. 그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판 건 아니니까. 평가하면, 그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는 반도체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애플 사고 알파벳 사고 이런 거 AI 혁명 시대는 꼭 명심을 해야 돼요. 내 아젠다. 내 책상 의제는 전부 다 AI 혁명 시대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수혜를 지금 인프라 구축주를 사면 안 돼요. 빠진다고 반도체라든지. 이미 반도체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주식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주식하고 테슬라 여러분들은 테슬라보다 엔비디아를 좋아할 거예요. 이제 빠졌으니까. 동방마사 1등주 TV나 동방마사 제자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빠졌잖아요. 그죠? 물론 바닥에서 먼저 오른 양극재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심 바뀌어야 되죠. 차세대 배터리 가야 돼요. 난 지금도 마찬가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엔솔루션하고 LG 화학하고 포스코 홀딩스랑 이런 거 사는 에코프로나 이런 거 사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단기적으로는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부터 옛날부터 2017년도 아카데미 할 때부터 그랬어요. 2017년부터. 자, 2030년 정도 되면 2030년대 되면 큰 아주 먼 이야기 10년 이상 뒤의 이야기예요. 전고체 배터리 라인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2030년대까지 들고 가면 수십 배, 최소한 10배에서 30배, 50배 수익이 나서 배당금만 해도 살아간다. 한 15년 정도 투자하면
2017년도 16년도니까 2030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삼성 SDI는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는데 왜 전고체 배터리가 갈 거다. 결국 얘는 성공해낼 거다. 삼성 SDI 왜 반도체 기술로. 지금 배터리에서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배터리에서 반도체 기술로 하는 것은 마이크로 기술로 하는 것은 유일하게 있는 것은 바로 동박하고 분리막도 있고 지금 전고체하면 전고체가 이 반도체 기술로 가는 거야. 고체 전해질을 나노 코팅하니까 나노라는 말이 배터리에 들어갑니다. 전고체 배터리 코에는. 그다음 마이크로미터라는 말은 마이크로미터의 100분의 나노잖아. 근데 마이크로미터 말은 동박하고 분리막이 가요. 그죠? 그럼 분리하면 뭐 워낙 뭐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결국은 요런 거예요. 그죠? 그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도 가야 되고. 저도 지금 지금 배터리 여기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안 하고 상강은 4월 7일 월요일 아니라 화요일 하고요. 이것은 장이 나빠서 다음 주 화요일 할 거예요. 좀 지연시켜서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미 샀습니다. 빠지질 않고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 것보다는. 지금도 오리엔테이션에서 텐베거 종목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아직 4강의 매매 전략은 안 좋지만 텐베거 종목 10배. 근데 이제 저 미리 뭐 다 알고 했으니까 이 주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삼각에서는 최소 3배는 뭐 1년 안에 무조건 나는 거고요. 아마 2, 3년 안에 2027년도까지 10배 날 걸로 보여요. 뭐 이수 스페셜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주식은 전혀 아니고 재벌 주식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롯데그룹도 아니고 삼성그룹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증서는 이제 폭발적인 이익이 날 수 있는. 요번에 폭락장에서 지난주 월요일 날 폭락장에서 살 수 있는 게 거래가 적어서 이제 오늘도 그지만 이번에 내일 또 폭락한다면 최고의 기회죠. 주식이 바닥 10분의 1로 내려왔기 때문에 회복만 해도 뭐 7배에서 10배 나오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없어서 폭락할 때, 장이 폭락할 때 사야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빨리 다 사놓으라 그랬는데 1,000만원치만 사면 됩니다. 1,000만원만 사도 뭐 1억원 되니까. 차세대 배터리니까 27년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배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손절하고도 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손절하고도 1,000만원 마련해서 무조건 사놓으라. 더 이상도 사지 말고 1,000만원치만 사놓으라. 그래서 뭐 자금이 억대 이상 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요 아카데미 듣고 수강 신청해서 여기에 차세대 배터리 수강 신청해서 1,000만원치 사놓을 다른 거 뭐 예를 양극재나 뭘 1,000만원치 손절한다. 경기 민감주다. 손절해서 사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회복도 그렇고요. 무조건 있어요. 제가 최초에 추천한 거 무조건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저 2차 전지를 2017년부터 했는데 16년부터 했는데 아무리 높게 사도 다 올라갔어요. 몇 배는 기본. 올라가서 뭐 팔고 안 파고 여러분들 뜨시고. 자, 그처럼 이렇게 하시고 지금 그 잘 모르신 분들은 갈아타는 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많으면 혼자 아무리 해봤다 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지만 아직도 시작도 안 하는 정도로 주식은 아주 위험설입니다. 지금도 세계가 지금 펀더멘탈 다른 나라 주식은 지금 망해가고 망할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만약에 미국이 관세 정책을 그대로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간다면 베트남하고 관세 정책에서 뭐 0%를 하겠다 합성해서.
그럼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은 0%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괜찮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 수혜가 될 수도 있는데 좀 그런데 아직 모르니까. 근데 결국은 협상을 좀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미국 입장은 괜찮지만 다른 나라는 피해가 크다. 그래서 이럴 기회에 어차피 가면 내 재산의 50%는 미국 주식으로 가셔야 된다. 미국은 위기가 왔을 때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한 번도 미국은 위기가 왔을 때 지금 미국의 주식 경기가 펀더멘탈 탄탄하기 때문에 연봉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 내려오잖아요. 미국은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31조 투자한다 그러고 지금 러스트 벨트 전부 다 공장이 부활하고 있잖아요. 거기 배터리 공장도 짓고 다 하고 자동차 뭐 공장도 많이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AI 혁명 시대에 샌프란시스코 AI 혁명 시대 샌프란시스코 빌딩 다 찼습니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 막 서로 싸우고 막 전쟁도 나고 뭐 벨거 다 하는 파쇼가 판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덜해요. 세상이 큰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게 바뀌는 과정에서는 혼란이 가중됩니다. 지금 관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뭐 거구가 날뛰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20대가 다 거구처럼 된 것처럼 고를 때가 많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AI 혁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됐다. 조정받는 것. 그래 놓으면 또다시 올라가는 거 쉽게 올라갑니다. AI 혁명 시대니까 AI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가 관세 때문에 망해요? 망할 수 없어요. 비싸게 마진이 줄어들 뿐이지 1,000억 벌다가 한 300억으로 줄어들겠지. 그래서 벌 거예요. 꾸준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구닥다리는 안 된다는 게예요. 뭐 관세 알루미늄만 팔고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다는 그 나라 거 사지 미국 거 사지. 지금 미국이 지금 리튬도 마찬가지잖아. 리튬포스나 리튬 아니다. 리튬 회사나 미국의 뭐 엑슨모빌도 리튬 생산을 해서 미국 기업이 앞으로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직접 몇 년. 미국 내에서 있어야만 한 거지. 우리나라가 리튬 만들면 미국 가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거죠. 물려도 미국 가서 물려라. 전부 다 회복합니다. 여기도 회복. 2008년도 진짜 막 난리 났는데도 다음에 그다음에 회복하잖아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미국이 대박이에요. 그죠? 2008년도 산 사람과 그 이후에 산 천지 차이입니다. 주식은. 미국 주식은. 미국은 어차피 성장하니까. 전기 자동차 관련된 주식을 전부 다 22년도 다 팔아가지고 24년도까지 미국 주식으로 샀으면 무조건 따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1등 엔비디아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10년 뒤에 또 주식들은 요번 장에서 미국의 테마주들은 이번에 4월달까지 4월이나 여름까지 한 5월 6월 올해 폭락했을 때 미국의 테마주도 많이 빠지잖아요. 10분의 1씩 빠지고 5분의 1 빠지면 최고의 기회입니다. 단 100만 200만 사도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이것도 설명하려고 해놨는데 사실은 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보시면 자, 과거 사례 이렇게 있잖아요. 과거 사례 뭐 이렇게 폭락했을 때 80 물냉먼디 이때는 더 빠져서 10월 20일 날 이렇게 반등했지만 그 이후까지 해서 10월 26일 본격 해본 요 기간이
얼마 안 걸렸죠. 블랙먼디 나고 80년 10월 19일부터 한 10일 동안 폭락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회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때 당시에는 뭐 유동성이 부족한 거,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과 있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하지 않아요. 미국 경제가 지금 소비도 더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상태고요. 어때 당시에는 또 97년도 우리 IMF 때죠. 미니 크래시가 있었는데 아시아 경제 여파로 7% 빠졌죠. 하루에. 그때 10월 27일, 28일 또 4,700 반등하고 이렇게 일주일 안정이 됐고요. 2008년 금융위기, 2008년 9월 29일 날 S&P 8.8% 그리고 10월 8일 날 10월 9일, 10월 15일 경기 이슈로 또 박내서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9월이니까 10월 10일 두 달도 안 걸려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2009년 3월에 완전히 추세적으로 10년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죠? 2008년 얼마 안 걸려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국 주식들은.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때리면 당장은 뭐 인플레이션 온다고 뭐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지만 물건값이 뭐 미국으로 수입하는 게 많으니까 미국 자체에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은 당연히 더 비싸지겠지. 그죠? 그렇더라도 다 견딜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문제였어 그렇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다행히 이번에 탄핵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친환경이나 그동안 많이 있던 그 공매도가 있고 하는 것들과 하지만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주식들은 지금 엔비디아 같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반도체 사지 말라 그랬죠? 반도체 사지 않는 거고. 삼성전자는 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 많이 빠지잖아요. AI도. AI가 지금 가행 소비 가면 경기가 나빠지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고 메모리는 이미 메모리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자체 생각 소비한다더라도 관세를 하더라도 뭐 아직 반도체 도입을 하겠지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쓰고는 안 돼요. 그죠? 가격 올리 마진 좀 축소되겠지만 그래도 가격이 살아나는 거죠. 다시. 우리는 특히 경기가 회복되는 중국과 회복을 시키려고 엄청난 정책적 효과를 쓸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나마 좀 더 다행이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좀 안 빠진다. 고기에 매몰돼 있지 마시고 현대적으로 이런 것도 안 빠지면 뭐 손해는 안 볼 수는 있겠잖아요. 그죠? 여기서 100% 이상 먹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그리고 지금 AI 혁명 시대 AI 혁명 주식 아닌 것은 관심도 없어도 게 맞는 말이에요. 항상 지나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맨날 사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항상 경기 부양함 친환경이나 하면서 또 경기 부양을 시켜서 시장이 잘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 잠깐 내려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보이고 이제 뭐 악재가 피크의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다시 기회가 온다.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위기일 때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못 버신 분들은 주식이 10개가 있어요. 10개를 갖고 있으면 그냥 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 손절하고 하겠지. 손절을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게 똥꼬집이죠. 위기일 때 가장 핵심을 영웅을 찾아야죠. 그 영웅 찾아 걔한테 투자를 해줘야죠. 그래야 내가 영웅이 되는, 영웅에 투자해 준 거잖아요. 같이 내려왔어요. 다. 부실주 뭐든지. 그러면 같은 금액이 요 마이너스 70%다. 요 마이너스 30%. 그러면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종목을 내가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있고 엔비디아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있다. 다 팔아서 자신 있으면 한 종목 가고 자신 없으면 그 관련된 반드시 이번에 FSD 관련된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아직 자율주행차 시대가 안 왔기 때문에
다 같이 빠지지 않는 기회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요리원으로 가입해 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최고의 기회죠. 이렇게 바닥에서 올 때가.